강남 하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마약 음료수 사건도 사실은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점조직이라는 것을 이용한 신종 범죄입니다. 성실 씨도 보이스피싱인 걸 모르고 고액 알바인 줄만 알고 현금 수거책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죽 잠바 입은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나 마포서 강력팀 박형사인데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성실 씨의 휴대폰, 지갑, 통장, 시계, 그 결혼 반지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형사라고 나타난 사람도 한패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휴대폰이었는데요. 성실 씨의 휴대폰 속에는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가 돈을 건네주던 운송책을 따라가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따라가고 언젠가는 내 휴대폰을 뺏어간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부지런히 미행을 하던 성실 씨가 그 다음 전달책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검사, 현직 변호사 겸 작가 한무라비 대치여 서아람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서울 남부지검, 광주지검, 수원지검 검사로 재직하다가 검사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형사 변호사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검사라고 말을 하면 되게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셨어요. 뭐, 야, 네가 검사면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라는 분도 계셨고, 총 쏴봤어요? 조폭 잡아봤어요? 재벌이랑 싸워봤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셨는데 사실 저는 드라마 속의 검사 같은 역할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형사부 검사 일을 오래 했어요. 사실 형사부 검사 일이 정말 흥미진진하고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입증해 드릴 건데요. 사실 형사부 검사들은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 있죠. 뭐 사실 드라마를 볼 시간은 없어요. 드라마 줄거리를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특이한 반응을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완벽한 무반응이에요. 그게 왜? 그게 왜 충격적이야? 나는 어제 훨씬 더한 것도 봤어. 이러면서 현실이 더 충격적이구나. 막장 드라마보다도. 이 정도로 현실의 사건들은 항상 드라마를 능가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무라비 세치어라는 이름으로 섰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저보다 훨씬 어마무시한 세치어를 가진 이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최악의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선택한 사기꾼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사람의 마음, 사랑을 가지고 장난치는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있는데요. 일명 결혼 사기꾼들이죠. 제가 검사 시절에 결혼 사기꾼들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 손꼽는 한 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사기꾼 하면 엄청 잘생겼을 것 같죠? 막 얼굴은 송중기에다가 막 피지컬은 막 장혁에다가 막 페라리 몰고 다니고 막 버버리 걸치고 다니고 할 것 같죠? 그쵸?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진짜 탑티어급의 결혼 사기꾼들은요. 아주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균보다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흔남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들의 주된 자산은 외모가 아니고 세치혀예요. 여자분들은 경계를 안 합니다. 아, 되게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네? 이 사람한테는 진짜 나밖에 없겠네? 라고 경계를 풀게 되죠. 재밌다. 처음에 접근할 때도 대단한 척, 능력 있는 척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 기사라든가 공무원 준비생이라든가 아주 평범한 외관으로 다가가죠. 그러다 이제 가까워지면 되게 심각한 척. 아, 사실 우리 아빠는 어디 대학병원 이사장이고 나는 의사인데 집안에서 주선해주는 결혼을 안 하고 나는 집안을 뛰쳐나왔어. 난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어디 대학병원의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구나. 약간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게 하나 보네. 제가 30대 남성 결혼 사기꾼 흔남이를 처음 만난 건 상해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내연녀들과 본처가 엮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연녀 아닙니다. 내연녀들입니다. 복수형에 주목해 주세요. 자, 흔남이와 사귀던 여성 A가 있었습니다. 여성 A는 흔남이가 주말마다 연락이 되지 않자 혹시 유부남인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몰래 주민등록증에 사진을 찍어놨고요. 자, 주민등록증 보면 주소가 있죠.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본처가 있네요. 아이 셋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성 A를 본 조강지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언니가 너 같은 애 처음 본 줄 아니? 너 같은 애들이 사열 종대 연병장 3바퀴째야.
어머나 아이고 공공의적이네. 흔남이는 조강지처럼 애새 버리고 집 나간 지 오래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를 대접해주죠. 어머. 근데 그 와중에 한 명의 손님이 더 찾아옵니다. 어머. 네? 내연녀 B였어요. 자, 내연녀 B는 차를 같이 마시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잠수를 탄 흔남이가 미모의 피아니스트 C와 동거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씨 말이지? 뭔가 제트까지 나오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흔남이의 직업은 구급차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구급차에 있던 의사 가운하고 차트를 몰래 빼돌려서 의사 행세를 했던 겁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인데. 와. 여자 A, B는 흔남이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각각 빌려줬고요. 여자 C는 가지고 있던 명품 피아노를 팔아서 신혼집 마련하라고 돈을 준 상태였습니다. 흔남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요. 여자 A와 흔남이가 대질 조사, 서로 같이 조사하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사 직전 A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조사 안 하면 안 돼요? 저 말하다 보면 휘말릴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반응이에요. 보통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가 대질 조사한다고 하면 그래 어디 한번 와보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러거든요. 대질 조사를 하게 되는데 흔남이가 뭐 변명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A 씨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보고 싶었나 봐. A 씨가 야, 내가 널 미쳤냐? 아니, 내가 널 잠깐 두는 여백까지 완벽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 대사였는데요. 와. 흔남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야 차용을 잘했네. 곧 갔다 온 거야? 갖다 쓴 거야? 그 와중에 플러팅을 하네. 애기야 가자. 흔남이의 명연기는 계속됩니다. A 씨가 자기 전 재산 뜯겼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머리를 쿵 쥐어박는 신용을 하면서 어휴 바보야. 내가 너한테 그런 짓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꼬맹이한테? 자, 들으면서 설마 저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라고 생각하시죠? 3시간 후에 A 씨는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고 흔남이와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2주 후에는요, 여자 B 씨도 고소 취소를 했습니다. 너무 속상하다. 무슨 대사를 친 거지?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매력이 있길래. 그러니까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아무리 기소하고 싶어도 고소인 진술이 없으면 고소를 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대로 흔남이를 처벌하지 못하나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한 달 후에 A 씨에게 검사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A 씨의 목소리 뒤 배경에서 우쿨렐레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우쿨렐레? 하필 우쿨렐레. 그리고 A 씨가 소리를 지르길 검사님 그 자식 도망갔어요. 21살짜리랑 신혼여행 간대요. 자, 어떻게 된 거였을까요? 아니, 무슨 일이야? A 씨의 말에 따르면 흔남이는 고소가 취소된 후에 A, B 씨로부터 5천만 원씩을 더 뜯어내서 그게 새로운 여자 D를 만났고요. 미혼인 척 하와이로 스몰 웨딩을 하러 간 거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음악 소리는 새로운 피해자 D 씨의 인별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흔남이가 우쿨렐레로 결혼행진곡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뭐 하는 거야? 네, 저는 그 이후로 인사이동해서 사건의 마무리까지는 지켜보지 못했지만 흔남이가 꼭 죗값을 치렀을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을 많이 잡았는데 사실 제가 형사부 검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사기 범죄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인데요. 아 이거 심각하지. 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서운 점은요. 계속 진화한다는 겁니다. 학부모한테 자녀가 학원에서 피아노 치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줍니다. 누르면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 모바일 청첩장이 날아옵니다. 사진을 보려고 클릭하면 갑자기 내 명의로 몇 천만 원이 대출이 됩니다. 당할 수밖에 없지. 최근 강남 학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마약 음료수 사건도 사실은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점조직이라는 것을 이용한 신종 범죄입니다. 점조직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조직은 피라미드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세모 형태로. 그래서 아래선이 잡히면 윗선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점조직은요.
조직원들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어서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래 사람을 잡더라도 윗선까지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점조직입니다. 이 점조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보이스피싱에서 현금 수거책, 유심 개통책, 현금 전달책, 대포 통장 모집책 같은 책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 책들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보다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가담을 하게 된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채권에서 업무라고 맞아.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주고 피해자한테 가서 돈을 받아와서 ATM에 붙이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보이스피싱 운송책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60대 남성 성실 씨가 있습니다. 성실 씨도 보이스피싱인 걸 모르고 고액 알바인 줄만 알고 현금 수거책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 얼마나 성실했는지 가짜 근로계약서도 쓰고 가짜 사원증 항상 목에다 걸고 정장 세상에. 입고 일을 시작합니다. 택시비 3,000원, 뭐 식대 2,000원까지 일일이 적어가지고 영수증으로 정산을 받았고요. 이렇게 꼬박꼬박 열심히 일을 하다가 3주 동안 일한 수당을 받고 입금을 하러 은행에 간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죽 잠바 입은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팔을 톡 잡아요. 나 마포서 강력팀 박형사인데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깜짝 놀랍니다. 그러더니 이게 범행으로 얻은 재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다면서 성실 씨의 휴대폰, 지갑, 통장, 시계, 그 결혼 반지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성실 씨는 은행에 서서 계속 형사를 기다립니다.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죠. 은행 문이 닫고 나서야 성실 씨는 아, 그동안 내가 당한 게 보이스피싱이었고 나도 가담을 했구나. 그리고 형사라고 나타난 사람도 한패였구나.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어머. 와, 진짜 악질이다. 집까지 뺏어가요. 진짜. 성실 씨는 자신이 정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게 맞다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휴대폰이었는데요. 성실 씨의 휴대폰 속에는 2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실 씨는 휴대폰을 찾을 방법을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돈을 건네주던 운송책을 따라가고 그 다음 사람을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면 언젠가는 내 휴대폰을 뺏어간 그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임대폰을 개통해 가지고 와서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제 어떤 형사라는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해서 휴대폰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일을 주세요. 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성실 씨는 그날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속으로 수백 번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돈은 제가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한 번입니다. 성실 씨는 그 돈을 받아서 다음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뒤돌아서 가는 척하다가 다시 뒤쫓기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서 부지런히 미행을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미행을 하던 성실 씨가 어느 초등학교 앞에서 대기 중인 그 다음 전달책을 보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느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과연 성실 씨가 전달책을 보고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돼요. 진짜 너무 잘해.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정답 신호. 책 누구야? 근데 흡입력 장난 아니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세치어는 바로 76표를 받은 76표. 오, 크다.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가져간 그 세치어 축하합니다. 한무라비 세치어. 셌어. 너무 셌어.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유명하신 분이 나오셔서 저는 뒤에서부터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얼른 사무실 가서 서면이나 써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한 라운드 더 살아남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다음 라운드 얘기를 또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보다 더 센 얘기입니까? 네, 더 재밌습니다. 한무라비 세치어의 후반전 혀바닥 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전달책을 미행하기 시작한 성실 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전달책은 바로
성실 씨가 15년 전 이혼하고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지내던 아내였습니다. 원래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부부였는데요. 아들이 죽은 후에는 서로 이제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안타깝게 헤어졌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구직 구인 사이트, 여러분 흔히 아시는 알바땡땡을 통해서 주로 조직원들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이 수거책과 전달책들은 지역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성실 씨하고 아내는 헤어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기가 어려워서 형편이 힘든 상태에서 알바를 찾다 보니까 하필이면 같은 조직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는 15년 만에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으로 안타까운 재회를 했고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휴대폰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부부가 함께 자수하고 재산을 처분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함께 견뎌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끈끈해졌다는 것이고요. 다행이네. 언젠가는 그 조직이 소탕돼서 아들의 사진이 담긴 소중한 휴대폰을 되찾길 기대하면서 지금도 어디선가 꿋꿋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건 모두 제가 목격한 현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갈게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꾼을 많이 잡았지만 저도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 사기. 네,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어요. 심지어 현직 검사였을 때였는데 검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남편이 그랬는데 아니야 어떻게 신고해? 너무 창피해. 내가 이거 신고해가지고 이 기록이 나 혹시 동료 검사나 선배 검사님한테 가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러면서 신고도 못하고 이제 돈을 손해를 봤는데요. 원래 저는 중고거래할 때 상대방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다 받아서 확인하고 더치트 돌려보고 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뮤지컬 티켓이 4분의 1 가격으로 올라온 거예요. 못 참지. 아 이거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딴 사람이 사가겠다 라고 해서 냅다 돈을 보냈는데 그게 사기꾼이었던 거죠. 아하.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 저는 그 순간 뭐에 쓰인 것 같았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후한 거래,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호의는 항상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이 얘기하고 다니세요. 주변인 분들에게. 인터넷 지식인에도 물어보시고요. 카페에도 물어보시고요. 부모님, 친구들 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기를 의외로 쉽게 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기를 당하셨다면 나 너무 한심하다고 자책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경찰이나 변호사를 찾아가서 반드시 법적인 구제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무라비 세치어 서아람이었습니다. 아, 진짜 잘했다.